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월세나 전세로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주택 구입했을 때는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돼요.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연령들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에 최근 4년 기준으로 42.8세입니다.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혹여나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자산가치 하락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대출금을 내야 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내야 됩니다. 1년에 2번씩. 집이 노후화가 되면 집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혹여나 더 큰 집을 이사를 가거나 증축을 해야 되면 여기에 따른 또 비용이 듭니다. 집을 살 때는 향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되면 집을 사시는 게 유리할 것이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도 많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시면 사지 않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고 향후의 예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돈들은요, 첫 번째는 청약저축이 필요해요. 청약저축이 필요하고 청약저축 1순위가 되었을 때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 보증금은 날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적금과 펀드들을 통해서 목돈을 만드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담보대출을 메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게 나을까요? 이율이 싼 게 좋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담보대출이든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어떤 걸 가입하셔야 되냐? 제일 싼 거 가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율이 제일 싼 거, 대출 이자가 제일 싼 건 어디냐? 발품 파셔야 됩니다. 은행별로 대출 이율이 내 신용에 따라서 담보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라는 은행에 갔을 때는 2.5%, B라는 은행에 2.3%면요. 2.3% 은행이 싸네 이럴 수 있지만 또 이 은행에서는 또 뭔가 상품을 가입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대출금 상환 방식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너 군데는 알아보시면서 대출 이자가 싼 곳을 선택해서 이자를 좀 적게 내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대출금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정부 지원 대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의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고 적격 대출이 있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하시려면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뭐냐?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 지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40대에 있어서 잘못 관리해서 무너지게 되면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올라올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수입 지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 자산이 한 4억 6,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융자산은 1억이 좀 넘고 실물자산이 3억 6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부채를 빼면은 40대 사이의 전체적인 어떤 가계자산 현황을 보면 순자산이 3억 6,278만 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실물자산이 많아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 갖고 부채 갖고 나면은 실제로는 대부분 다 실물자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정보를 찾는 것은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정보는 시리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자산을 이 금액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려서 자녀 교육도 더 시키고 싶고 집을 살 때도 돈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저축과 투자를 모은 돈을 가지고 자녀 교육비, 주택, 보험, 노후 준비, 그리고 다른 거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못하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내 목표별로 자녀 교육비는 5천만 원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자녀 교육비는요, 주식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식에서 1억 되면 자녀 공부를 1억 원치 시키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반대로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자녀 교육 반만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돈을 땡겨 오실 겁니까? 여러분들 목표에 따라서 투자 상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노후 자금, 자녀 교육 자금, 자녀 결혼 자금 이런 부분들은요.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산들은요. 위험한 곳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용도를 정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언제쯤 사용할 거냐?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수입 지출 내역도 적어야 되고요. 내가 필요한 자금들이 언제 쓰여질 거냐? 얼마나 쓰여질 거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거냐? 적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용도로 어떻게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초조하시더라도 투자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와 적립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은요. 안 하시거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주식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투자해서 벌었다고 평생 버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려면요. 내가 모르는 상품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죠.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적립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사놓으시면 평균 구입 단가를 낮추실 수 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있는데요. 펀드나 ETF는 작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필요하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상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으로 한 5년 사이에 있는 쓸 돈들이면 펀드나 ETF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먼 사태가 언젠가는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지의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거나 희망 퇴직을 하거나 중간에 회사를 나와야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라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을 위한 근로 단계별 맞춤 고용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희 40대 때는요. 재무적인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체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입 지출 관리를 통해서 저축 여력도 키워야 되고 지출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한마디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물건을 살 때도 금융상품을 고를 때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한테 필요해? 이 한마디만 기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돈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돈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